안녕하세요. 범블한 북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1억이나 올랐어? 천도론. 지금 뭐 엄청나게 세종시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뭐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다라는 그런 체감적인 느낌을 주고 있다고들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상당히 집값 추이가 앞으로 거의 뭐 수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내놓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뭐 여전히 보합세로 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좀 평범한 전망을 내놓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이 세종시는 선거철마다 집값이 들썩들썩거렸던 그런 전력이 있어서 이번에도 조기 대선 치러지면서 상당 부분 집값 자체가 상승 궤적으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일단 세종시는 상가가 거의 뭐 유령상가라 불릴 만큼 어마무시한 공실 현상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뭐 금요일만 되면 모든 뭐 행정기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사람 동선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람 동선이 안 나오면 장사가 안 됩니다. 뭐 아무리 상가가 삐까뻔쩍하게 서 있어도 사람 발자국이 안 보이는데, 일단 뭐 세종은 해 떨어지면 유령도시 되잖아. 그만큼 뭐 아주 술렁한 그런 느낌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뭐 상가 공실 대책 회의가 나올 정도로 뭐 굉장한 어떤 이 문제로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아파트 시장은 지금 이 정치권의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서 상당히 다시 반대 궤적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순위 줍줍으로 나온 세종 패밀리의 더 파크, 여기 굉장히 분양가가 매력적이죠. 2억대 분양가로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세종시 집값 추이를 보면 이거 거의 기본적으로 아무리 세종의 어떤 센터에 있던 외곽에 있던 5억 이상은 충분히 뛸 수 있다라는 어떤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근거 있는 자신감일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더 지켜봐야 되겠죠, 세종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매력적인 건 사실 아닙니까? 2억대 분양가라는 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단지 규모가 2층에서 최고 29층, 총 14개 동 955세대, 거의 뭐 1000세대 가까운 단지가 되겠고요. 입주는 2년 전에 했습니다. 2023년 12월. 2년 차 된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무순위 잔여 물량이 995세대 중에 4세대가 나왔습니다. 59제곱 3세대, 84제곱 1세대가 나왔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여기에 진입하기를 마음 먹는다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금 2억대, 4억대 뭐 굉장히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거의 뭐 8년 전 가격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지금 뭐 신축 분양가도 지방에서는 거의 뭐 8억 이상 또 찍고 나오는 곳도 많기 때문에, 세종도 뭐 요즘에 뭐 민간 분양 7, 8억대로 찍고 나오는 곳들이 즐비하다시피 굉장히 고분양가에 물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10동 303호는 2억 8천, 506동 501호는 2억 8천, 513동 2002호는 2억 8천, 514동 701호가 4억 7천 정도 되네요. 현재 뭐 세종 대통령실 이전설로 호가는 1억씩 올라가는 추세라서 향후 여기도 아마 거의 7억 가까이, 8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단기간 안에 올라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 메리트, 틈새, 우회로가 있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일단 뭐 단지 배치도 보시면 뭐 506동, 513동, 510동, 514동 이렇게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뭐 동간거리 괜찮고요. 나름 뭐 산울마을 같은 경우는 숲세권이 잘 형성이 돼 있고, 또 BRT, 그러니까 오송역으로 직행하는 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뭐 수도권, 서울 진입은 뭐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이 지방의 포지션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평면도가 59제곱은 전형적인 판상형으로 돼 있고요. 84제곱이 좀 특이한 게 복층형으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1층과 2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상당히 특이합니다. 84제곱이 복층이라는 것도 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4억 7천까지 지금 찍고 나오고 있는데, 이런 복층형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세종시 천도설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면 거의 뭐 2배 정도도 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봐야죠. 근데 일단은 뭐 지금 집값 추이가 굉장히 지금 미국발 변수로 인해서 서울과 수도권과 인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보합 수순에서 하향세로 좀 내려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세종이 좀 어떤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이 6.3 대선이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 뭐 행정수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을 생각해 보면 유일하게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청약 자격 조건은 전국구입니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가능하겠고요. 부부도 가능해.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남편도 아내도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청약 통장 필요 없고 일단 공공분양인데도 통장 필요 없어. 그리고 주택 소유자 유주택자는 불가합니다. 신청은 LH 청약 플러스에서 공동 인증서로 진행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세종 천도설에 들썩 세종이 지금 뭐 인천 월미도에 있는 팡팡이처럼 그냥 뭐 완전히 아파트 값이 지금 뚝 떨어졌다가 다시 쑥 하고 올라오는 그런 추세인데 계속적인 어떤 기시감이 들 수밖에 없죠. 계속 정권이 교체되고 다시 정치권이 변화되면서 세종 집값은 거의 함수관계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어떤 집값 추이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거의 예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2억대에 나온 또 아파트도 있는가 하면 또 한 곳 나옵니다. 여기는 세종의 거의 센터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서울로 따지면 강남 서초동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굉장히 좀 아파트 값이 나상동이라고 하죠. 나성동. 나성 하면 뭐 LA가 떠오르는데 그건 아니고 나성동이라고 해서 이제 상가가 세종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 값도 굉장히 뭐 10억, 11억 뭐 잘 나갈 때는 여기가 14억 정도 했습니다. 야, 지방 아파트가 14억이니까 이거 말을 다 했죠. 근데 여기 지난번에 무순위가 2020년에 나왔었어요. 4년 전에 나왔는데 무려 경쟁률이 24만 9천 대 1이야. 야, 진짜 어마무시하죠. 당시에 여기 아파트가 거의 최고가를 찍었던 그런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11억에서 13억, 뭐 매물로는 뭐 14억까지 나왔는데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억, 4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 벌어지니까 사람들 그냥 눈이 그냥 벌게가지고 오만상 모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그냥 몰빵을 했는데 24만 9천 대 1. 야, 이거 뭐 고위 공무원이 포기한 아파트였는데 뭐 행운의 20대 학생인지 직장인인지 몰라도 20대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뭐 엄청난 열기가 뜨거웠는데 이번에 또 나오게 됩니다. 야, 이게 또 모르겠다, 그죠? 이거 거의 24만 9천 대 1을 거의 뚫지 않을까? 100만 대 1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여기 분양가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지금 뭐 10억대에서 11억대 뭐 세종 아파트가 거의 내리 찍히는 수준으로 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와중에 있었지만 여기 뭐 센터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아파트 시세의 어떤 방어력이 뭐 굉장히 단단한 곳이기도 하고요. 일단 세종시에서는 뭐 랜드마크에 해당하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 일단 분양가 아니겠습니까? 나리째마을 5단지 842 타입 3억 7천, 6단지 3억 5천, 4억 그리고 4억 4천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똑같은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3, 4억대 분양가라는 거. 그러니까 기존에 한신더휴 리저브 분양가, 그러니까 나리째 마을 쪽에 위치한 그 분양가로 그대로 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나리째 마을 2단지 세종 리더스폴의 지금 시세는 10억입니다. 그러니까 세종 아파트 모든 아파트의 가치가 거의 반토막 났어요. 거의 뭐 떡실실할 정도로 완전히 막 끝없는 나락을 보였었는데 여기 12억 6천까지 고점을 찍었었고 매물이 14억까지 나왔으니까 말 다 했지. 그러니까 현장 호가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게 변해가서 지금 3억대 분양가로 나오면 거의 13억, 14억 아파트를 킵할 수 있는 또 엄청난 또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가능성도 높죠. 전세가는 조금 낮아요. 3억 정도 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분양가를 칠 수 있는, 쳐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뭐 보증금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 당첨되면 뭐 이거 완전 대박이죠. 분상제가 확실히 적용이 된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스포레 같은 경우는 나성동, 어진동, 다정동,
세종에서 뭐 가장 노른자라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 입지를 가진 곳이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일단은 뭐 지방이라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1주택자로서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거하고 무주택자로서 또 아주 간절하게 도전하는 거는 상당히 또 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필터링을 한번 잘 해보시고요. 뭐 단지 배치도 아주 뭐 잘 단단하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요. 84제곱 같은 경우는 뭐 판상형 그리고 이외에 또 행적으로 구성된 뭐 회랑 구조식 그 탑상형 구조로 이루어진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꽉 붙잡으셔서 정말 우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명이 꼭 당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리드스폴에는 뭐 BRT 노선이 지나가고 세종의 가장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뭐 녹지 공간도 괜찮고요. 상당 부분 뭐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곳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거래량이 지금 뭐 전달 3월 달만 해도 뭐 7, 8천 건에 이르렀는데 지금 4월 달에 지금 겨우 뭐 1,300건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모든 집값 자체가 지금 굉장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근데 세종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가장 저비용으로 들어가서 고점에 어떤 시세 방어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내 집 마련의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는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서울 매물이 뭐 8만 6천 건으로 쌓여가고 있는데 집주인들이 굉장히 고심이 많을 겁니다. 적절한 타이밍, 어떤 퇴로를 딱 구축해가지고 빠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포인트가 딱 맞게 되면 10만 건 자체였던 매물이 쌓이는 그 시점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만큼 지금 뭐 급하게 또 빠져나가야 될 시점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분하게 좀 기다리시고 구축 부분은 어차피 무주택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시기입니다. 가만히 지켜보시면 어느 정도 내가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무순위 제가 집중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공공분양 부천대장과 하남교산 동탄 2지구 알짜 분상제 단지가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5월 달에 수도권에서 무려 4천 가구 공급이 되고요. 가격도 굉장히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뭐 3, 4억대로 편성이 된 그런 어떤 단지들도 있고요. 일단 민간 참여라서 이편한 세상 또 프루지오라는 브랜드를 달게 됩니다. 대장 홍대선 수혜를 입는 그런 어떤 입지적 또 장점도 있을 수 있고요. 아무튼 뭐 84제곱 분양가는 고점에 5억대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4억대도 있고 소형평수는 3억대도 나올 전망입니다. 그래서 잘 지켜보시면서 공공분양도 좀 노리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고금리를 좀 피해갈 수 있는 대출을 좀 파일을 최소한 줄여야지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지금 심상치가 않죠. 지금 모기지 금리가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주담대 금리 아닙니까? 7%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 연준이 미국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딱 붙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금리가 만만한 금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이 지금 기준금리 1년물 LPR이 3.1%, 5년물이 3.6%, 거의 뭐 6개월째 지금 동결 수순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뭐 부동산 시장 자체가 5년 동안 거의 지지부진, 거의 엄청난 어떤 침체를 겪고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여파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한국은행이 지금 환율과 금리 때문에 2.75%로 딱 동결하지 않았습니까? 다음 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율과 금리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트럼프와 제롬 파월 간의 어떤 알력 다툼,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아니면 억지로 내릴 것이냐의 어떤 횡보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수순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와중에도 뭐 4월 가계대출은 뭐 꾸준히 우리는 뭐 말 달리는 주담대 민족이니까 2조 원 이상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제 폭풍 후에 금융권이 뭐 상당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긴장하고 있는 건데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규모 계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 금리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리가 뭐 불안정하게 되면 이거 뭐 영락없이 다 부실 채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5대 은행 뭐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4.4%까지 올랐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가계대출이 2조 원 이상 늘었잖아요. 금리가 그냥 그대로 모가지를 칩니다. 고스란히 그냥 완전히 이렇게 물린 대출은 금리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어서 엄청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 높겠고, 지금 뭐 인터넷 뱅크가 상당히 지금 저금리로 많은 혜택을 줬지만 카카오뱅크는 이제 마통 그리고 전월세 0.25%까지 지금 올리고 있어요.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분위기인데 중저신용자 대상을 향해서는 가산금리를 좀 낮췄다. 이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전 차주에 대해서 가산금리를 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뭐 선택의 어떤 폭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인터넷 뱅크에서의 어떤 가산금리도 그리 안심할 수준이 못 된다. 그래서 좀 잘 지켜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금리에 주목하시고요. 유리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무리한 진입 금물입니다. 은행의 움직임 위기를 이미 대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담대는 빨대 딱 꽂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확산될수록 은행 입장에서는 유리한데 여타의 다른 대출은 리스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금리를 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무턱대고 금리 내려갔네 오판해가지고 집 고점에 물리게 되면 유턴할 기회도 없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제가 소개해드린 무순위와 공공분양 좀 잘 집중하셔서 뭐 틈새를 노리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역시 지금 대세는 확실히 저비용으로 가장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에 있어서도 또 자산 운영에 있어서도 이 가성비가 없어지면 전부 다 손실로 변할 수 있는 엄청난 변수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심기일진하셔서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도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